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주경제에 투자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양현성 작가입니다. 저는 정부 부처와 또 대기업, 또 중소기업, 항공 관련된 임원을 거쳐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방산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요즘 우주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는 책의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이번 우주경제 책을 쓰면서도 또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도전과 꿈, 열정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은 이제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무기체계에 관련된 그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무기체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상이나 함정, 또 항공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산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항공에 대한 산업을 접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제가 항공 관련된 기업에 또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그 2017년도 제가 책에도 담았지만 2017년도에 앞으로의 우주에 대한 생태계, 또 거기에서는 분명한 경제 논리가 작동할 것이다 라고 제가 2017년도에 칼럼도 쓰고, 그때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스타버스트라는 항공 관련된 엑셀러레이터 대표를 제가 직접 한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도 이런 우주 관련된 산업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나라다. 그래서 소개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주항공 분야는 새롭게 나올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주 경제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지고, 또 경남과 전남, 대전을 3축으로 한 우주산단 클러스터가 이번 정부에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경제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달 탐사를 가고,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고 하는 거에 대한 수준에서 머물러져 있었다면, 이제는 지금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주요 요인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알 수 있겠지만, 발사체가 그전에는 국가 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산업이죠. 그러나 요즘은 발사체의 경비가 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우주 발사체가 이제 가격이 많이 낮으니까 발사체에다 실어서 나가는 어떤 위성이라든지, 또는 지구상에서 할 수 없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지구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주 공간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신약을 개발할 때 중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지구에서 할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중력 없는 우주 공간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많은 것들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발사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발사체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또 최근에 매스컴에서는 스페이스X에서 다시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시스템까지 가져오면서 이러한 어떤 우주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그 우주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더 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이스X에서 그 우주 발사체를 다시 재활용하면서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우주 발사체를 다시 회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약간 그 경제력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우주 발사체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주 경제를 실현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주항공청이 우주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최근에 국가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재활용하는 발사체를 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발사대에 발사체를 다시 회수하는 기술들은 고도의 기술의 난이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스페이스X에서 최근에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사체보다도 발사대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1호를 쐈을 때 러시아에서 러시아 발사대를 이용해서 저희가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누리호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검증을 러시아에서 확증을 못하다 보니 발사대를 좀 뛰어넘어서 발사하는 그런 그거를 요구를 했고, 그 기술을 일부 러시아에서 우리가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 누리호 발사 장면을 좀 보면 수직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발사대를 띄워서 올라가는 그런 그 장면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발사대를 보호하라는 그쪽의 그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회수해서 발사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또 아까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다시 회수한다라는 것은 우주 경제를 실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매우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영국의 스타버스트의 기업을, 항공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그 기업을 한국에 초청했을 때 우주 항공 분야에 여러 가지 다음에 생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무슨 우주야 라고 의아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18년도 때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발사를 하고, 또 다시 최근에는 유인선을 해서 갔다 오고 하는 그런 민간에서의 막강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도 이제는 뉴 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의 주도 산업으로 이끌어지는 게 뉴 페이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사를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장을 했던 이노스페이스나 페리지, 우나스텔라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만든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사체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는 발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산업의 측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자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컨트롤 타워 있었던 것은 이제 항우연이라고 해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 모든 것을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주 경제라는 논리는 있지 않고 우주 산업 쪽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천문학계 어떤 얘기들이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어떤 별자리, 또 달, 화성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성들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우주에 대한 활동들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주 항공 분야로 경제 논리로 바꾸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저희 우주 경제라는 것이 어떤 정부 정책에 포함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요구했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구가 우주항공청이 생겼고, 또 그곳에서 많은 부분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투자도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먼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우주 공간에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라는 이번 책을 제가 쓴 것은 많은 기업들이 우주경제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도 우주경제에 대한 막연함이 있을 겁니다. 그 막연함을 좀 현실적으로 풀어보고 싶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또 많은 해외 기업들은 지금 우주경제를 위해서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아보고 싶었습니다. 미지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 공간을 경제 공간으로 인식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경제를, 우주 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즈니스적 전략도 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부제목에도 우주항공 방산을 통합한 우주경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정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 경제는 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항공 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산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점점 그 우주 산업으로 빌드업해가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경제를 위해서 우주 산업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말고 우주 항공, 방산 세 개 분야를 하나로 합쳐는 명사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제가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통합적 전략을 이 책에 담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을 모아본 책이 되겠습니다. 우주경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책에도 담았지만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에는 한 1억 8천만 개의 작은 입자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요. 한 만여 개의 위성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성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기상의 환경 오염처럼 우주의 여러 가지 그 오염에 대한 것, 또 쓰레기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아젠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발사를 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 발사 보험입니다. 그 보험이 그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자동차에 보면은 뭐 블랙박스가 돼 있다 그런 보험료가 많이 그 좀 절감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발사체에 그 회수 모듈을 달아서 그거를 단 발사체는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명이 닿으면 자동으로 그 모듈에 의해서 지상으로 이렇게 회수되어지는 그런 시스템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모 제약회사는 우주 관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 관련된 사항들도 우주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로 많은 부분 각 산업 분야별로 연구하고 또 적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들로 확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주 쓰레기 제거 사업은 경제 효과로 따지면 한 180조의 경제 성장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성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그 발표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통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우주 공간의 쓰레기를 회수하는 차원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회수하고 다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도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항공사업이나 우리 방위산업의 무기체계나 이런 곳에 적용되어지는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그 우주 쓰레기를 가져오면서 오는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다양한 산업의 어떤 경제 효과가 파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의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은 우리가 발사한 위성체가 있고요. 그 위성체가 또 수명을 가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우주 환경 속에서 파편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우주 쓰레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주 궤도를 돌면서 갑작스럽게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우리가 유용한 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런 발사체들과 충돌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주 쓰레기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경제 효과도 180조의 어떤 그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우주 쓰레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또 축적할 수 있는 우주 공간에서의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부제목으로 담았던 것처럼 우주항공 방산의 통합적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우주항공 방산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만든 것은 제가 최초인 것 같고요. 그로 관련된 기사도 발표가 최근에 됐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이라는 통합의 개념을 가져간 것은 우주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우주 산업이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나타날 그 산업 생태계는 우주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은 분명하고, 또 그거에 대한 준비와 대비책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우선 방산 산업은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폴란드에 많은 것들을 수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방산에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열 추적 장치라든지 아무튼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방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무기체계 안에 기술들을 내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산은 현재 산업입니다. 이 기술들은 바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방산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먼저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항공 관련된 그 역학, 또 항공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공학적 기술들은 지금까지 계속 많은 부분들이 축적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접목을 시키고 그것들을 합쳐서 앞으로 태동되어지는 우주경제, 우주산업으로 빌드업해 나가자라는 게 우주항공 방산의 통합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념은 각각의 부분 집합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집합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집합들이 있다라는 것은 세계를 띄워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도, 우리가 항공 산업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항공 산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항공 산업도 플랫폼은 다 외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항공 그 관련된 공항이나 서비스, 또 항공기를 정비하는 그런 어떤 그 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하면 항공 산업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방산 산업에서도 육성을 가져갈 수 있고, 우주 산업에서도 항공과 방산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들을 항공 산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산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항공과 우주 산업을 같이 생각을 하면 해답이 나온다고 제 책에 담았고요. 또 항공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했을 때 방산과 우주 산업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강의에 있는 학생들은 항공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항공학과 학생들이 제가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한항공 뭐 이런 곳이겠죠. 그 다음에 뭐 정비회사 이런 데만 본인들이 항공학과니까 나와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산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우주산업을 하는 회사에도 충분히 취직을 할 수가 있다. 왜? 거기에도 이런 항공 관련된 전공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항공 방산을 같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나 시장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부분 그 학생들이 공감을 해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제가 우주항공 방산을 통합하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아봤습니다. 우주산업에 들어가는 그 발사체나 위성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이 특수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탄소 관련된 소재부터 해서 다양한 그 첨단 소재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소재들은 방산 분야에도 필요한 분야가 됩니다. 무기를 개발할 때 좀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항공 분야에도 쓰이죠. 항공 분야의 무인기가 요즘 많은 부분 개발이 되고 할 때 그것들에 대한 카본 소재나 이런 어떤 신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들이 시장의 어떤 한정성이 아니라 확대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산하면 어떤 특정 기술들만 또 특정 산업만 어떤 한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가 방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공 우주 산업에도 보면 본인들이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 더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산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 뭐 K 방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제 책에 담은 것은 이제 공급망 확보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방산 분야에도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항공 우주 산업에서 산업과 연계한 방산 산업의 다양한 어떤 수출기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의 우주는 매우 흥미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우주경제에 투자하라 라는 책을 썼던 제목 중에 하나도 어떤 그 경제 논리로 우주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국내 발사체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 투자 금액이 몇백억씩 그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투자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해외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면 우주 관련된 그 산업으로의 어떤 비즈니스의 모습을 그린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금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쪽의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우주항공 방산 통합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항공을 하는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기업의 IR에 대한 것들을 수립을 하게 되면 투자자의 어떤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책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담아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어떻게 우주 관련된 그 산업에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경제의 미래는
우리가 아주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3개 축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경남은 위성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대전은 이런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집중 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고흥의 누리호 발사체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주 발사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면서 3개 축으로 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발표를 했고, 지금 각 도시에서는 이러한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막강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몇 조 원씩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도로망도 또 철도망도 형성이 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는 좀 산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발전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 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우주 경제에 대한 것은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우주 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군들은 특정 발사체를 만들고 또 위성체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1차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영역으로 차지할 수도 있지만, 발사체에 어떤 것들을 실어서 우주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많은 부분 기술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그 발사체에 담아서 우주 공간으로 보냈을 때 지구와 다른 환경, 우주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들 있는데,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우주 경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 우주 경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 나가면 많은 부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항공에 관련된 그 인력 풀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우주 항공을 한번 전공해 보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주 항공과 이렇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그 각광받는 학과로 보고 있고, 또 많은 대학에서 기계공학과를 기계우주항공과로 바꾸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런 우주 산업, 우주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발사체 기업들, 또 위성 기업들, 또 우주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신호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 지상체를 하는 기업들, 위성 영상을, 우주 영상을 담아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발사체는 국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호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누리호 3호부터는 민간 주도로 발사를 하게 해서 그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그 사업권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발사체 스타트업 기업들, 뭐 올해 상장했던 이노스페이스, 또 뭐 페리지, 그 다음에 오나스텔라,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막 몇백억씩 투자를 지금 받아서 발사 시장에서의 그 끊임없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관련된 기업들은 뭐 세트레아이나 뭐 관련된 뭐 하나의 뭐 시스템, 뭐 이런 대기업들도
위성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은 기존의 어떤 대형 위성에서부터 이제 요즘은 초소형 위성 사업을 많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고, 또 요즘은 또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위성들도 대학 단위에서도 만들고 있고 한데,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기업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체 사업 분야에서는 몇 년 전에 상장했던 컨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 지상체 사업을 위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의 그 위성 영상들을 다양하게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들만 우주 산업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산업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우주 공간에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것을 보내고 또 거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들도 많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주 경제를 위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우주 경제에 대해서 기업들 측면에서는 바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것이 현실적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떤 매출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우주항공 방산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또 다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우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방산을 통합해서 각각의 산업의 비즈니스를 융합하고 거기에서의 우주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우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전적 어떤 연구와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있을 때 그 기업이 상장 기업이 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된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주 경제, 항공 우주 산업 쪽에 종사하는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이런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한 해결책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주항공 방산을 통합했을 때 가능하다. 방산에 참여하는 여러 인력들이 우주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 풀 중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산업을 하는 기업에 있는 인재들도 우주 산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산이나 항공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인력들을 우리가 우주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학과 연계한, 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숙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이 올해 생겼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거기서 받을 혜택, 아니면 우주 산업을 그리는 로드맵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또 예산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주 산업을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우주 경제에 대한 투자하라라는 책을 통해서 미지의 공간,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딱딱하게, 또 나하고는 좀 먼 어떤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앞으로의 일어날 우주 생태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분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주에 대한 얘기가 먼 역이었다면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현실화하는 모습들을 이 책에서 보면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도 또 나도 우주경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